캄보디아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자 푸놈펜 거리의 분위기가 급변했죠. 지난 10월 14일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 최대 범죄 조직의 자산 21조 원을 압류하면서 푸놈펜의 심장부가 멈춰선 겁니다. 이틀 뒤인 16일 한국 합동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고 캄보디아 훈 마네 총리는 급히 한국 대표단을 만나며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캄보디아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데요. 태국 아마린 TV는 한국의 공세가 결실을 맺었다고 보도하며 캄보디아가 항복했다고 표현했죠. 도대체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태국 네이션 29 뉴스는 한국을 건드리면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캄보디아 전체 관광객 순위 6위로 지난해 약 19만 명이 방문했는데 여행 경보가 격상되자 대규모 취소가 발생했죠. 한국은 캄보디아의 신발 수출 시장 7위, 의류 수출 시장 10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교역국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제공하는 공적개발 원조였습니다. 연간 약 4천억 원 규모인데 이 원조가 중단되면 캄보디아 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죠. 더 큰 충격은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10월 14일 미국 재무부는 캄보디아 최대 범죄 조직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프린스그룹 천지회장을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하고 비트코인 12만 7천여 개, 한화 약 21조 원을 압류했죠. 미국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 압류 사례입니다. 영국도 프린스그룹이 런던에 소유한 부동산 약 1,900억 원어치를 즉각 동결했습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런 끔찍한 스캠 센터의 배후 인물들이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돈으로 런던 주택을 사들이고 있었다며 영국 금융체계 접근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죠. 캄보디아 경제의 생명줄이 잘리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은행들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KB국민, 신한, 우리, IM뱅크, 전북은행 등 5개 은행은 캄보디아 법인이 프린스그룹과 거래해온 약 912억 원을 동결했죠.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선제 조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강경 대응에 캄보디아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훈 마네 총리가 직접 한국 대표단을 만나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죠. 캄보디아는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한국인 59명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고 10월 18일 64명의 한국인이 전세기로 송환됐습니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었죠. 태국 워크포인트 TV는 한국 지도자는 참지 않았다며 캄보디아에 있는 자국민들을 신속히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드디어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대해왔다며 한국은 정말 최고라고 반응했죠. 한국 대응팀이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 현지 방송에 생중계됐는데 주먹을 쥔 채 굳건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 진짜 제대로 하네, 무섭게 만든다며 존경심을 표했죠. 캄보디아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태국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던 겁니다. 태국 PPTV는 한국 대통령과 태국 총리의 첫 통화에 기쁨을 표하며 태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죠. 태국 TNN 뉴스는 태국 총리가 한국 대통령과 통화해 캄보디아 사기 범죄 퇴치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한국과 함께 작전에 참여할 팀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죠. 태국은 지난 8월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 당시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 KGB를 사용해 적진을 초토화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태국과 손잡고 캄보디아에 압박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캄보디아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이제 푸놈펜 거리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앙코르와트는 한산해졌고 푸놈펜의 고급 호텔들은 예약 취소로 비명을 지르고 있죠. 시아누쿠빌의 카지노 단지는 한국인 손님이 끊기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캄보디아 관광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죠. 캄보디아는 2024년 관광객 670만 명을 유치해 36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렸는데 한국인은 그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 거래의 단절입니다. 한국 은행들이 캄보디아와의 거래를 재검토하면서 송금과 결제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투자를 보류하거나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국제금융 전문가는 캄보디아가 국제범죄 조직의 온상으로 낙인 찍히면서 다른 나라들도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제재 이후 유럽 투자자들도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를 재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캄보디아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훈 마네 총리는 최근 상향 조정된 한국의 여행 경보를 조속히 하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진아 차관은 상황이 개선되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한국인 80명에 대한 지원과 스캐머 소탕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그러면서도 한국이 태국과 손잡고 개입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캄보디아가 지난 2년간 온라인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1만 5천 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주장하지만 왜 범죄 조직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한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조직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서 취득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을 벌여 약 120억 원을 가로챈 조직의 범죄 수익을 되찾아오겠다는 거죠. 국제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따라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면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2019년 이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했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사건 사고 및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영사 인력을 40여 명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는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공간에서 영사 인력이 지원될 예정이죠. 동남아 지역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도 가동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대사관에 찾아온 뒤에 사태를 파악하는 방식을 넘어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때 미리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범죄 조직과의 유착을 끊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범죄의 온상으로 남을 것인가. 한 동남아 정세 전문가는 캄보디아가 이번 기회에 범죄 조직을 철저히 소탕하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나선 상황에서 캄보디아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태국 아마린 TV는 한국이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캄보디아를 응징했다며 한국의 진정한 힘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전환점은 한국 언론의 끈질긴 추적이었다고 평가했죠. 한국 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납치 장면 영상이 한국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캄보디아 정부는 더 이상 이를 가짜뉴스라고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유포하고 분노하는 한국 시민의 힘도 작용했죠. 태국 아마린 TV는 이것은 영화가 아니며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놈펜의 거리는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범죄 조직의 돈줄이 끊기면서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냉각되고 있죠. 한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한국 투자자들도 발길을 끊으면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시아누쿠빌의 대규모 카지노 단지는 한때 캄보디아 경제의 효자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텅 빈 건물들만 남았죠. 캄보디아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관광업과 제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의존해온 캄보디아로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으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2024년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2,744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0달러를 넘겼고 2029년에는 최빈국을 졸업할 예정이었습니다. 킬링필드의 비극을 극복하고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캄보디아였지만 범죄 조직과의 유착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대응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면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최소 4회 이상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 사르소카는 최근 사이버 범죄 대응 세미나에서 외국 범죄 네트워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 퇴치는 캄보디아만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야 하는 국제적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죠. 38년간 장기 집권한 훈센 전 총리의 가족 중심 권력 구조가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범죄 조직들이 지방정부와 경찰의 묵인 또는 보호를 받아왔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푸놈펜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범죄 조직을 철저히 소탕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경제 이익에 눈이 멀어 범죄의 온상으로 계속 남을 것인가. 돈줄이 끊긴 푸놈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